자, 지금부터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어떤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즉 input feature vector x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true label y star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컨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에는 저 y star true label이 예를 들어 0 아니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주어진 피처 벡터 x를 우리가 지금 이제 모델링 하고자 하는 뉴럴넷에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그 뉴럴넷의 이제 메인 unknown 모델 파라미터는 w 매트릭스와 그리고 b 벡터이겠죠. 각각 weight과 바이어스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러한 모델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최종 아웃풋이 y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이제 배웠죠. 그게 forward propagation이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온 일종의 prediction인 거죠. 저 y 값이 애초에 트레이닝 데이터로 주어졌던 true label y star에 가까워지도록 이 모델 파라미터 w와 b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prediction y가 그 true label y star에 가까워지도록 이 모델 파라미터 w와 b를 구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의 메인 퍼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w와 b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앞으로 보기 시작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적절한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그 unknown w와 b를 구하고자 하고, 그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뭐 흔히 잘 알고 있을 gradient descent라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해야 될 것이 이 코스트 펑션이겠죠.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 하는 저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참고로 코스트 펑션이 좀 더 일반적인 터미널로지이긴 한데 이 뉴럴넷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늘상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좀 더 제너럴한 터미널로지와 같은 의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이 코스트 펑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예측한 y값, 그쵸? unknown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 w와 b를 이용해서 구한 prediction y와 그 다음에 초기에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로 주어진 y 스타 간의 어떤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하면 되니까 이 코스트 펑션이 그 둘 사이에, 즉 y와 y 스타 사이에 에러를 나타내는 매트릭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뭐 예컨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이제 흔히 사용하는 매트릭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참고로 그 뉴럴넷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보면 이름을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고, 수식이 뭐 이렇게 주어지고, 사실 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그 랜덤 프로세스 혹은 뭐 probability density 펑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두 개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 간의 어떤 similarity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그냥 여기에서는 좀 디터미니스틱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게 정말로 적절한 코스트 펑션인지. 자, 그래서 역시 뭐 편의상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정을 하면 사실 y 스타에 해당하는 값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0 아니면 1. 그래서 그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과연 저 크로스 엔트로피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뭐 예컨대 처음에 y 스타가 0인 경우에 대입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로그 함수 트랜스포메이션 몇 번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게 이제 쉽게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펑션 자체는 이 독립변수 y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있고, 저 경우에 제일 마지막 뉴럴넷의 제일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뉴런이 이제 하나만 있을 것이고, 뭐 이전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 뉴런의 그 non-linear activation output을 주로 이제 시그모이드, 즉 0에서 1 사이에 바운디드 된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0에서 1 사이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금 우리가 true label y star가 0인 경우를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웃풋이 0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코스트 펑션의 값은 0인 거죠. 그죠? 말이 되죠. 0이니까 더 이상 미니마이제이션 할 필요가 없고. 근데 불행히도 만약에 프리딕션이 점점 반대의 경우, 즉 1에 가까이 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 코스트 펑션 값이 점점 증가를 하죠. 특히나 1에 접근을 하면 급격히 증가를 하죠. 즉 코스트가 급격히 늘어나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저러한 상황이 생기게 하는 솔루션은 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맥센스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y 스타가 1인 경우에도 대입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거를 y가 0과 1 사이에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true label과 동일하게 만약에 y 값이 혹은 프리딕션이 1이 나왔다면 이제 정확하게 이 코스트가 0이 되겠고요. 그렇죠? 불행히도 만약에 0에 가까운 값으로 만약에 프리딕션이 나온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코스트가 역시 급격히 증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 W와 B는 구하지 않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다른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코스트 펑션을 저스티피케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메인 모델 파라미터가 바로 얘와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L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웨이트 매트릭스와 바이어스 벡터 WB. 그죠? 그래서 쟤를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하겠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요 K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터레이션 인덱스이죠. 그래서 K번째 업데이트가 K-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적는 거고, 알파는 스텝 사이즈고, 그 다음에 L은 레이어를 나타내는 인덱스이고, 핵심은 여기죠, 여기. 예, 여기와 요거죠. 그렇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러한 이 partial derivative 기호를, 이 사용법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fxy, 그러니까 xy를 인풋 베러블로 하는 어떤 펑션이 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partial derivative f dx 혹은 뭐 f 뭐 dy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요 나눠지는 요 부분이 다 스칼라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매트릭스고 얘는 벡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냥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일단 이 W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L번째 레이어에 W 매트릭스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되죠. 예,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랬을 때 즉 W가 이렇게 뭐 몇 바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요 1, 1,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로우에 해당하는 엘레멘트를 W11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C를 바로 얘는 스칼라죠. 이 스칼라로 편미분한 파셜 디리티브 한 거를 역시 1, 1 위치에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원래 W 매트릭스 1,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로 파셜 디리티브 한 그 결과를 역시 1, 2 위치에 놔요.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 분명한 거는 이 결과로 나오는 매트릭스 사이즈가 원래 W 매트릭스 사이즈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역시 그 사이즈도 NL by NL-1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B 벡터에 관한 파셜 데리티브도 정의하기를 역시 이 B 벡터의 각각의 엘리멘트인 B1, B2로 각각 편미분을 하고 그거를 해당 위치에 그대로 이렇게 놓은 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저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폴드 프로포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L-1번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그죠? 그거에서 L번째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그거로 어떻게 트랜지션 되는지를 관계식을 얻었죠. 어널리틱하게. 즉
A L-1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W를 곱하고 B를 더해서 그게 일단 G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G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즉,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에서 이거로 트랜지션 되는 공식을 얻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연쇄적인 어떤 그거를 A0가 X라는 거를 대입을 함으로써 트리거 시켜주는 거죠. 그죠? X는 그 다음에 노은이고 애초에 트레이닝 데이터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던 것 같은데, 일단 L-1에서 L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진다는 거는 마치 비주얼 표현하면 도미노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도미노가 서 있어서 L-1이 쓰러지면 L이 쓰러지는 것까지는 돼 있는데 아직 시작은 못한 거죠. 그죠? 비주얼 표현하면. 여기가 이제 0번째라는 건데 제일 처음에 있는 요 블락. 얘가 이제 어떤 known x로 주어짐으로써 얘가 탁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1도 쓰러지고 2도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거의 비슷한 양식으로 지금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비슷한 양식으로 만약에 어떤 코스트 펑션의 L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A에 관한 파셜 데리비티브 혹은 뭐 그레디언트가 주어진다면, 가정이죠. 일단은 마치 여기서 이게 주어진다라면 가정했던 것처럼 일단은 가정이에요. 일단 얘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같은 레이어의 그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 G, 그죠? 역시 같은 레이어의 W 벡터, W 매트릭스와 B 벡터. 사실은 요게 이제 우리의 메인 타겟이긴 하지만 얘가 알려지고, 그러니까 얘가 알려지면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알려지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전 레이어인 L-1번째 액티베이션 아웃풋에 관한 파셜 데리비티브까지 알려진다는 거를 이제 보이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뭐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어지면, 요 인덱스를 잘 봐요. L이죠, L. 그죠? L이 주어지면 역시 같은 L에서 G가 알려지고, 그 다음에 같은 레이어에서의 W, B가 알려지고, 결국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까지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파셜 데리비티브는 계속 지금 생략해서 얘기를 했는데, 메인 포인트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화되겠지만, 이것만 제일 마지막에 A, L일 거네요. 얘만 어떤 식으로든 알려지면 결국 A, L-1에 대해서 알려질 거고, 여기 L-1에 대한 요거 또 알려질 거고, 여기 L-1에 대한 요거도 요 두 개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L-2로 또 넘어가죠. 그래서 L-2로 또 넘어가면 결국 L-2, 요게 또 알려질 거고, 결국 모든 레이어에서의 요 B에 관한 파셜 데리비티브, 그 다음에 W에 관한 파셜 데리비티브가 알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방향만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도면으로 예를 든다면 역시 쭉 쌓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쓰러지기만 하면 얘가 쓰러지고, 얘가 쓰러지면 얘가 쓰러지고, 이게 있는데 그거를 트리거 시켜주는 역할이 얘이겠네요. 그렇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블락. 얘만 쓰러지면 쓰러지고 여기서 쓰러진다 하면 얘가 구해진다는 얘기겠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 두 개 연속하는 레이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덱스를 L-1번째, 그 다음에 L번째 이렇게 놓고 좀 분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레이어에 있는 뉴런 개수를 혹은 유닛 개수를 3과 2라고 좀 작게 잡아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레이어를 이제 고려를 하는데, 요 L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파셜 데리비티브를 이미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즉, del C over del AL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즉, 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와 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네요. L번째 레이어에서 그 affine transform이죠, G가. 예. 그거에 관한 편미분.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용해야 될 관계식은 요 L번째 레이어에서 G에서 A로 가는 그런 트랜지션이네. 뭐예요? 그냥 non-linear activation이죠. 즉 어떤 non-linear 펑션 G에 이 G의 각각의 엘리멘트 G1, G2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A라는 벡터의 첫 번째 엘리멘트 A1, 두 번째 엘리멘트 A2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얘를 구하려면 요 벡터의 각각의 엘리먼트로 편미분한 거를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얘와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G1으로 편미분한 거와 G2로 편미분한 거. 그러면 G1으로 편미분한 거를 지금 수식을 어떻게 전개했냐면 A1으로 편미분한 거 곱하기 A1을 G1으로 편미분한 거로 다르게 표현을 했네요. 이거 체인룰이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마 미적분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체인룰이라는 거는 결국 원래 그 파셜 데리티브 해야 될 그 베러블 말고 다른 걸 하나 거쳐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를 거쳐서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통 체인룰을 쓸 때 중요한 거는 이 놈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요 놈과 무슨 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연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G1을 어떤 펑션 G에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가 A1이니까 원래는 G1으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로 거쳐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굳이 거쳐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일단 요 첫 번째 텀은 쉽게 계산이 되나요? 계산이 된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여기서. 그죠? 바로 얘는 요거의 첫 번째 엘리멘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아느냐인데 이거를 알 수 있죠. 즉, 요 식에서 A1은 L은 편의상 뺄게요. G의 G1인데 얘를 이 G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냥 데리비티브 하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하죠. G1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G만 알고 있다면. 물론 G는 non-activation 펑션은 뭐 렐루를 쓰던 뭐 하이퍼 탄젠트를 쓰던 그냥 모델 처음에 셋업할 때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쟤도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즉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이미 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얘는 이미 G라는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가 또 있네요. 이 G1 값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근데 얘는 어디서 알고 있나요? 즉 벡터로 표현한 게 이제 요건데 요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인데 그래야 요 G 프라임 펑션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forward propagation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GL은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forward propagation에서 계산이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수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면 이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G 벡터의 두 번째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G2에 관한 partial derivative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때는 A1이 아니라 A2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A2가 G2와 연관이 있으니까.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이 둘 다 예를 들어 G1에 관한 이거라면 원칙적으로는 요거와 그 다음에 이거를 둘 다 처음에 고려를 해주는 게 맞아요. G1 같은 경우는. 만약에 G2라면 이제 여기만 이렇게 바뀌겠죠. 맞는데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A2가 즉 이 부분이 G1을 컨테인하고 있지 않죠. 그죠? A2는 그냥 G2에 관한 펑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2라고 보고 둘 다 고려하는 게 맞는데 이게 날아가죠. 왜? A1이 G2를 컨테인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G2로 편미분을 할 때는 이제 A2에 관한 편미분만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2만 거쳐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요거는 이미 알려져 있고요. 요거에서 두 번째 엘리멘트잖아요. 그 다음에 역시 del A2가 아니죠. 그렇죠. del A2, del G2가 바로 A2가 펑션 G에 이제 G2 집어넣은 거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좀 지워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죠. 얘네 둘을 두 개 엘리멘트로 하는 벡터, 그죠? 컬럼 벡터. 근데 그거는 equal to 얘네 둘을 모아놓은 거니까 즉 얘네 둘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얘가 된다라는 걸 바로 보이기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거는 몰라도 돼요. 예. 우리의 뛰어난 선배 엔지니어들이 그게 이 두 개 매트릭스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이미 밝혀놨기 때문에 거꾸로 얘네 둘을 정말을 곱하면 얘네 둘을 엘레멘트로 갖는 벡터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그 전에 이 동그라미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의미하는 거냐면 element by element 프로덕이에요. 그러니까 엘레멘트끼리 곱하는 프로덕인 거예요. 매트릭스 연산이 곱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엘레멘트 얘와 얘를 곱해서 첫 번째 엘레멘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과 요놈을 그냥 곱해서 두 번째 엘레멘트를 만드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레멘트 바이 엘레멘트 프로덕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경우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한 게 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와 얘를 곱한 게 얘가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실제로 되겠죠. 그냥 스칼라 두 개 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equal to, 얘는 뭐예요? A1과 A2로 파셜 디리티브 한 거를 하나의 벡터로 모아놓은 거니까 결국 A1과 A2를 벡터로 모아놓은 이 벡터 A에 관한 편미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역시 이전에 정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 첫 번째 벡터 G에 관한 파셜 디리티브에 대한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W 매트릭스에 관한 그레디언트 혹은 편미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W가 들어가는 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ord propagation에 해당하는, 즉 affine transform 공식을 이렇게 미리 적어 놓을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벡터로 표현하면 이제 G1이죠. 벡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더스코어를 했고요. J는 equal to W 매트릭스 곱하기 어떤 이전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A 더하기 바이어스 벡터 B인 거죠. 매트릭스 벡터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같은 이그젬플을 보고 있는데 요거죠. 그러니까 L-1번째 레이어 유닛이 3개짜리, 그 다음에 L번째 레이어 유닛이 2개인, 그러면 이 L번째 레이어에서의 W 매트릭스 사이즈가 뭐여야 돼요? 얘 바이 얘죠. 즉 2 바이 3이어야 되죠. 예. 왜 그런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는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2 바이 3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이 W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레멘트에 관한 데리베티브를 지금 같은 경우는 총 6개 필요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해서 그거를 다시 이 형태로, 그죠? 2 by 3 형태로 만들어야 그게 바로 요거의 결과가 되겠네요. 그죠? 그게 우리의 할 일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엘레멘트 W11에 관한 편미분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뭐를 거쳐갔냐면 G1을 거쳐갔네요. 그죠? G1. 왜? G1이 뭐예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인데 그게 바로 W11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전 슬라이드에서처럼 원칙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얘뿐만이 아니라 원래 더하기 del C over del G2 그다음에 del G2 over del W11도 원래는 같이 고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는 날아가죠. 왜 날아가냐면 G2는 W21 곱하기 A1 더하기 W22 곱하기 A2 더하기 W23 곱하기 A3인데 그 다음에 더하기 B2인데 여기에는 어느 텀에도 W11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날아간다고요. 0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포함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만약 포함한다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로 써줘야 돼요. 예전에 그 체인 룰을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equal to 이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왔네요. 그죠?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텀을 보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G1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뭐 등등등인데 더하기 B1까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쨌든 W11으로 편미분할 거잖아요. 근데 W11이 포함하는 텀이 W11 곱하기 A1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 텀은 죄다 W11에 없기 때문에
partial derivative 하는 순간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남는 거는 A1 뿐이네요. 그죠? 요거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뭐 한두 개 더 해볼 텐데 그 가기 전에 이 결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럼 일단 요거 계산할 수 있나요? 저거는 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얘를 알면 되죠, 얘. 얘의 결과가 바로 얘와 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졌네요, 이미. 그죠? 그래서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 1, 요 2, 요 순서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 스텝에서 이미 우리가 G에 관한, affine transform G에 관한, 그, partial derivative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what about A1? 쟤는 역시 forward propagation에서 이미 구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L-1번째 액티베이션 벡터, 그죠? 저거의 첫 번째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곱하면 이게 나올 거고. 같은 뭐 방법으로 하면 아마 나머지 것들도 어렵지 않게 유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것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요거 세 개 다 했다고 세 개가 다 했다고 가정하고 요거 할 차례인데, 이제는 그 체인 룰을 적용할 때 여기서는 죄다 G1을 거쳐갔어요. 그죠? G1을 거쳐가는데 여기서는 G2를 거쳐가나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기 del C 오버 G1, 그렇죠? del G1, del W21까지 원래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G1이 요 놈이 W21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날라가요. 예. 그래서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G2에 관한 편미부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알고 있죠. 예. 마치 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forward propagation에서 이미 계산했던 값이고, 얘가 관건인데 G2는 얘는 자 W21 곱하기 A1 더하기 W22 A2 등등등 더하기 B2까지. 근데 나머지는 다 볼 필요도 없고 지금 W21에 관한 편미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는 텀이 W21 곱하기 A1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W21으로 편미부를 하면 A1만 남겠네요. 그게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로직을 적용하면 나머지도 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총 6개, 즉 요놈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얘를 좀 간략하게 두 개의 어떤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역시 얘가 바로 이게 되는 거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얘를 곱하면 실제로 얘가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자, 확인해 보면 이 첫 번째 원에 해당하는 거는 요놈 곱하기 요놈이네요. 그렇죠? 예, 확인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투에 해당하는 거는 요놈 곱하기 요놈이네요. 그렇죠? 확인이 안 되네요. 여기 잠깐만 타이포가 그러니까 여기가 2여야 되네요. 그죠? 여기가 3여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또 왜 또 2야? 여기 1여야 되고 3여야 되네요. 예, 급하게 아마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다가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예, 저렇게 바꿔줘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의미는 그냥 G1, G2를 하나로 모은 벡터인 벡터 G에 관한 편미분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L-1번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벡터 A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벡터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냥 컨벤셔널한 매트릭스 간의 곱인 거죠. 그죠?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멘트 바이 엘리멘트이려면 사실 애초에 요 두 개의 매트릭스 사이즈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지금 2x1이잖아요. 얘도 2x1이고 그에 반해서 이 컨벤셔널 매트릭스 프로덕트에서는 얘가 2x1이면 얘는 지금 1x3여서 요게 같아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W에 관한 partial derivative를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죠. 예, B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같은 식을 이용해서 역시 이제 B가 지금 L번째 레이어가 그 엘리멘트 두 개였죠. 지금 우리가 계속 요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벡터 B의 사이즈도 2 by 1이겠네요. 즉 B1과 B2를 갖는 벡터이고, 그래서 얘에 관한 편입은 한 번 하고 얘에 관한 편입을 한 번 하는데, 이 첫 번째 경우는 G1을 거쳐가죠. 역시 G2는 B1을 컨테인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G1만 생각하면 되고,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수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그거를 B1으로 파셜 디리티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얘 곱하기 얘는 전혀 B1이 없죠. 다 싹 다 날아가죠. 결국 남는 거는 그냥 요 B1에 관해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냥 1이 되네요, 1. 그죠? 그래서 얘만 그냥 살아남아서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면 역시 두 번째 엘리멘트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의미가 뭐예요? 얘네 둘을 이렇게 컬럼으로 쌓아 놓으면 그게 바로 del C over del 벡터 G L번째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썰렁한 결과이긴 한데, 벡터 B에 관한 그레디언트는 혹은 파셜 데리티브는 벡터 G에 관한 그레디언트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마지막.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A, L-1 이거 벡터예요. 이게 알려졌을 때 그 다음에 G, 죄송합니다. L-1이 아니라 L이나 L, 그 다음에 GL, 이거를 계산하는 법을 알았고, 그럼 이어서 WL, 그죠? 그 다음에 BL, 이거.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법을 볼게요. 역시 우리가 참고해서 이용해야 할 식은 똑같고요. 지금 우리 이그잠플에서 L-1번째 뉴런 개수가 3개였죠. 그죠? 3개에 2개 이렇게. 요게 L-1이고 L이었죠. 그래서 요거의 결과는 일단은 L-1번째 A의 첫 번째 엘리먼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총 3개의 캘큘레이션이, 스칼라 캘큘레이션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A1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역시 여기서는 A1이 들어가는 게, 자, 이제는 G1도 들어가고 G2도 들어가네요. 그죠? G1은 얘 곱하기 얘인데 여기에 A1이 들어가고, G2는 얘 곱하기 얘인데 역시 A1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둘 다 필요해요. 예, 둘 다. 그러니까 G1에 관한 G1을 거쳐가는 체인도, 그다음에 G2를 거쳐가는 체인을 둘 다 필요하고 두 개를 더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역시 이전처럼 얘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그죠? 어디에서? 여기서 계산했으니까 요걸 이미 계산했다고 가정을 하니까 알고 있는 거고, 결국 이 두 번째 텀들이 핵심이겠네요. G1은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인데 그 중에서 A1이 포함되는 거는 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W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고 얘가 1로 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G2에서는 역시 A1이 곱해지는 게 요거밖에 없네요. 요 곱하기 요거였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W21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렇게 써지고, 뭐 나머지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건 한번 각자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최종 결과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원래 A가 3x1 매트릭스니까 지금 제가 3개 얘기했던 거를 여기 이렇게 쌓아놓은 게 바로 요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가 바로 요건데, 얘는 equal to 어떤 두 개의 매트릭스 곱이래요. 역시 두 개 해봐서 이게 정말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얘는 W11 곱하기 del G1, 그게 여기 있네요. 그죠? W11 곱하기 del LG1, 그 다음에 더하기 W21 곱하기 del G2,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됐다는 걸 확인했고, 마찬가지로 얘 곱하기 얘는 얘가 될 거고, 얘 곱하기 얘는 얘가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그렇다면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요거에 대한 식이 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된대요. 일단 얘는 굉장히 obvious하죠. 그냥
이거의 엘리멘트인 G1과 G2로 각각 편입을 한 거니까 그냥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미 구했던 거고, 그 첫 번째 스텝에서 여기서, 그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보니까 W의 트랜스포즈래요. 그죠? W의 트랜스포즈. 근데, W가 마침 여기 있네요. 요게 지금 W잖아. 원래 W. 그죠? 그래서 저거의 트랜스포즈 맞나요? 일단 사이즈가 트랜스포즈를 하면 얘는 2x3였는데 3x2가 돼야 될 거고, 되죠? 그 다음에 요 1, 2에 해당하는 게 이제는 여기로 왔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치 이러한 다이고널 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플립한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가 W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습니다. 다른 코멘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3-4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디테일한 데리베이션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유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것이고, 이제 단 여기서 한번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서머리하는, 이게 결국 지금까지 유도했던 거 쫙 정리한 거잖아요. 결과만. 이 정리한 식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유도한 거냐면 어떤 L번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아웃풋 벡터 A에 관한 그레디언트가 주어진다면 같은 레이어에 있는 어파인 트랜스폼 벡터 G에 관한 그레디언트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여기서 물론 중요한 거는 이 둘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미 여기서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안다고 치는 거고, 그 다음에 G는 애초에 주어지는 거고, non-linear function이니까. 그 다음에 요 벡터 G를 알아야 되는데, 저 벡터 G는 언제 알아진 거예요? forward propagation을 할 때 계산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실은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의 안 좋은 점이 G 값이 커지면 이거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고, 혹은 너무 작아져도 0에 가까워지는 게 안 좋다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이 G를 만약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썼다면 이 프라임은 결국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이 G가 조금이라도 커지고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이 값 자체가 0에 가까운 숫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0에 어떤 걸 곱하면 역시 0이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G가 0에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G 다음에 A가 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A도 0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레이어에서 새로운 G, 그러니까 얘가 L이라고 한다면 L 플러스 1, 이게 바로 0에 가까워진다고요. 왜냐면 여기에 A를 어파인 트랜스폼 한 게 그 다음 G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업데이트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요게 0이 되면,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관점은 우리가 얘를 업데이트할 때 W는 W-알파에 대하 W잖아요. 그죠? 요게 또 0이 될 거라고요. 요게 0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숫자이니까. 그러면 요게 0에 가까워지니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컨버전스가 느리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W 매트리스에 관한 편미분은 역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미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forward propagation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거고, 뭐 얘는 그냥 썰렁하죠. 여기서 구한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는 얘 곱하기 얘인데 역시 얘도 forward propagation에서 이미 계산을 한 거고, 얘는 여기서 구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뭘 우리가 증명을 한 거냐면, over there L이 주어진다면 똑같은 형태에서 L만 L-2로 떨어뜨린, 즉 이전 레이어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아웃풋에 관한 편미분도 혹은 그레디언트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얘를 알면 결국 얘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연결이 되려면 즉 지금 도미노를 거꾸로 쌓고 있는 거예요. 폴 트랜스폼에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쓰러진다면 얘가 쓰러지고 얘가 쓰러진다면 얘가 쓰러지고 지금 그런 개런티는 있는데 그게 쭉 다 쓰러지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얘가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얘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바로 del C over del AL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쟤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예.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요 AL이라는 거는 뭐예요? 저거 대문자 L번째 레이어의 아웃풋. 저 얘기는 전체 entire neural net의 아웃풋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Y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0과 얘를 우리가 편의상 X로 놨던 것처럼 페어로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요거로 쓰는 게 좀 더 인투이티브하고 어떤 때는 요게 더 낫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 얘랑 같은 거네요. AL이 Y니까. 그래서 결국 이 코스트 펑션을 Y에 관한 표명을 하면 되는데, 일단 코스트 펑션은 뭐 주어진 문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펑션인 건데,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크로스타 엔트로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쓸 때는 우리가 Y와 Y 스타를 이용해서 표현했죠. Y와 Y 스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요 Y라는 거는 전체 X가 들어갔을 때 전체 뉴럴넷의 결과 그 Y잖아요. 그게 사실은 레이어 관점에서는 마지막 레이어 그 캐피털 L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 아웃풋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고, 그래서 얘를 그냥 Y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Y 스타와 Y는 다 알고 있는 거죠. Y 스타는 애초에 문제가 주어질 때 요 X와 함께 페어로 같이 주어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미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요 Y는 역시 forward propagation을 한번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값이니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알고 있는 거고, 어쨌거나 얘를 이 Y에 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일단 첫 번째 텀은 얘는 그냥 상수 취급을 받고, 요거를 편미분하면 1-y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역시 요 마이너스에 얘는 상수고 그냥 y분의 1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돼요. 뭐 구체적인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계산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거에서의 y와 혹은 AL과 요 y 스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y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 뭐 여기 굳이 적어놨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각각의 언노운에 대한 모델 파라미터에 관한 그레디언트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제일 처음에 제일 마지막 레이어 아웃풋에 해당하는 AL에 관한 그레디언트를 안다면 실제로 알 수 있다라고 여기서 보였고, 그게 계산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요 서머리에 기반하여 그러면 뭘 알아요? 얘를 알 수 있죠? 그죠? 얘를 같은 레이어의 그 어파인 트랜스폼 벡터 G에 관한 그레디언트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를 알면 얘네 둘이 구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스텝 넘버 1이었고 스텝 넘버 2, 3였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레이어 인덱스를 하나 낮춘 이전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A 벡터에 관한 그레디언트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역시 L-1번째 레이어에서의 요놈이 알려줄 거고, 그럼 역시 최종적으로 얘도 알려주고 등등등. 결국 어디까지 가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G, 그 다음에 W, B에 관한 그레디언트까지 쭉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치 도미노가 제일 오른쪽 놈을 쫙 떨어뜨리면 쓰러져서 모든 게 다 쓰러지듯이.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텀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최종 관심은 얘네 둘이죠. 그죠? 얘네 둘. 왜? 우리의 결국 최종 목적은 W와 B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그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각각에 관한 파셜 데리베이티브 혹은 그레디언트를 알아야 하니까. 사실 이 G에 관한 그레디언트, 그다음에 A에 관한 그레디언트는 일종의 바이 프로덕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산물 같은 거죠. 그죠?
하지만 서로 다 연결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back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한 어떤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공부를 할 때 이게 항상 딜레마가 나무와 숲을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주로 나무를 보는 거였고, 그죠? 백프로페게이션 쪽에서 나무를 보는 거였고, 이제는 전체 그림을 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의 목표는 W와 각각의 레이어에서 W와 B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일단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역시 이어서 이제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배운 forward propagation, 그다음에 backward propagation을 반복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면서 이 W와 B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 업데이트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는 이제 요거를 구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forward propagation 한번 볼까요? 이 A0가 X죠. input 벡터. X고 저게 들어가면 affine transform에 의해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G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일단 요 W와 B가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돼 있죠. 물론 뭐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근데 이니셜이 돼 있으니까 값이 있는 거니까 이 G는 W 곱하기 A 더하기 B를 통해서 구해지죠. 그 다음에 non-linear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G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렐루나 뭐 하이퍼탄젠트 같은 걸 이용해서 A1에 구해지죠. 역시 이 A1의 affine transform이 G2가 되죠. 여기서의 W, B는 이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알고 있는 거고 등등등. 그래서 A2가 구해지고 뭐 해서 결국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와요. Y. 물론 저 Y 값은 그냥 별로겠죠. 그냥 거의 뭐 그냥 대충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거를 바탕으로 한 전체 네트워크의 결과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Y가 처음에 X와 함께 주어졌던 어떤 true 레이블 Y 스타와 얼마나 다른지 에러를 나타내는 어떤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define 해야 될 거고, 그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벡터 A에 관한 그레이디언트가 구해지겠네요. 그렇죠? 오늘 확인했던 것처럼. 그럼 얘가 구해지면 이제는 백프로퍼게이션 스텝으로 온 거죠. 얘가 구해지면 요 G에 관한 그레이디언트가 구해질 거고, 이어서 W에 관한, B에 관한 그레이디언트가 각각 구해지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얘가 알려졌으니까 이 WL과 BL이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즉 WL은 원래 첫 번째 그 그러니까 원미를 말하면 K 플러스 1, K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알파의 델 코스트 펑션 C 오버 델 WL인데 지금 바로 얘가 구해졌잖아요. 어디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의 첫 번째 스텝으로서. 그죠? 구해졌고, 역시 B에 관한 그레이드는 구해졌으니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B도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죠? 얘를 더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둘.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또 얘가 구해졌고 얘네들이 구해지면 역시 레이어 인덱스만 하나 떨어뜨린 A에 관한, 벡터 A에 관한 그레이디언트가 구해지고, 역시 동일한 이유로 얘와 얘네 둘이 구해질 거고, 역시 이제 얘네 둘을 알았으니까, 즉 L-1번째 레이어에서의 W와 B에 관한 그레이디언트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W와 B를 업데이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쭉 가면 모든 레이어에서의 W와 B가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레이어까지 와서 얘네 둘이 구해지니까 얘네 둘까지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게 한 번에 패스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forward, backward propagation. 그러니까 요게 한 번씩 이렇게 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돌아가는 게 한 번에 한 세트예요. 한 세트. 혹은 one pass. 뭐 이름이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제 두 번째 패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업데이트 된 요 W1과 B1을 가지고 동일한 인풋에 대한 G1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G1이 이제 또 바뀌죠. 그러면 A1도 바뀌고 계속 쭉 바뀌어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이 Y 값이 AL 혹은 Y 값이 바뀌게 되네요. 여기서 hopefully 제일 처음에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거를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구했던 Y보다는 지금의 한번 업데이트 된 Y가
이 Y 스타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을 잘 정의를 했고 모든 계산이 잘 됐다면 이 한 번 패스하고 나서 업데이트된 W와 B를 가지고 처음으로 구해진 요 전체 네트워크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요 AL 혹은 Y가 이제는 hopefully 요 Y 스타 트루 레이블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거기까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